네, 그 유튜브 이제 하면서요, 제가 이메일을 공개해 놓기도 했고요. 뭐 영상에 제가 이메일 남겨놓은 것도 있어가지고 가끔씩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질문 중에 뭐 좀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들, 아마 전력전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질문할 수 있는 내용,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왔던 질문들 몇 가지 정리해가지고 같이 좀 공유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전력전자 쪽 하시다 보니까 전력전자용 PCB 설계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화면의 내용처럼 모터 드라이브 관련된 뭐 이런 설계 문의도 좀 있으시고, 아마 이제 연구원분들이 대부분 질문 주세요. 회사, 그러니까는 이렇게 연구원 분들이나 연구소에 계신 분들이 주로 질문 주시는데, PCB로 전력전자를 구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딱히 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PCB만으로도 대전류를 구동할 수도 있고요. 이게 구리 버스나 구리 모듈 같은 기구품을 조합해가지고 그 전류 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들도 정말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뭐 이렇게 다른 영상에서도 있지만 OBC라든가 인버터라든가 LDC 같은 요새 전기 차량용 제품들도 그 PCB 허용 용량 이상의 전류나 전압을 구동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은 굳이 PCB가 아니더라도 뭐 좀 더 이렇게 약간 형상이 좀 복잡한 구리 기구물을 이렇게 판재로 접거나 가공을 해가지고 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전류 구동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기 PCB만으로도 되고요. 또 요새는 헤비카파 PCB도 있으니까 저도 좀 알아봤거든요. 좀 필요한 게 있어서. 네, 헤비카파 PCB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냥 투온스 PCB를 멀티레이어로 쌓아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구리 판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뭐라죠, 프레스로 찍어가지고 쓸 수도 있고, 프레스도 귀찮다 그러면은 그냥 0.5나 1T짜리 아니면 2T짜리 같은 구리 각재를 가공해서 이게 쓸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거를 적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PCB만으로 한다면 아직까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건 그 투온스 멀티레이어 PCB인 것 같아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이 대전류를 흘리시게 되면 이렇게 마진을 생각보다 많이 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발열이라든가 여튼간에 PCB랑 PCB 층으로 구리 면적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 비야를 통해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리가 정확하게 다 n분의 1로 균등 분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실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반영하셔가지고 좀 개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방금 이제 두 번째도 이제 비하 개수 증가랑 관련된 질문인데, PCB에서는 현실적으로 층간 구리판을 연결하는 방법은 비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비하 자체도 화학 도금으로 증착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죠? 그 PCB 라미네이트판, 그러니까 프리플래그나 이렇게 우리 단면이나 양면 구리판들은 이미 구리판 자체를 플라스틱 FR4에 본딩으로 붙여놓은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기계적으로 구리판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어마다의 구리판의 특성은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을 멀티로 층으로 구성해서 본딩으로 딱 붙인 다음에 층간 연결할 때는 비하라고 드릴을 뚫은 다음에
화학 도금을 해가지고 구리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비아랑 구리판은요, 그러니까 외층 구리판이든 내층 구리판이든 이게 기계적 가공으로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화학적 구리 그런 성분들로 붙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항 성분이라든가 크랙이 잘 갈 수도 있고, 그 경계면이 딱 완전히 융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잘 또 이렇게 뭐라고 하나, 이게 면이 있어요. 구리랑 구리 사이에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 성분이 기본적으로 존재해요. 따라서 비아의 수량을 증가시키는 게 당연히 층과 층 사이의 구리를 연결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뭐 비용적인 거나 제작 시간 같은 거를 감안한다면 가능한 비아를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아를 쓰더라도 이게 작은 비아가 많은 것보다요, 그 큰 비아가 더 훨씬 유리해요. 같은 수량이면 큰 비아가 무조건 유리하고요. 같은 면적이라고 해도 같은 면적이라면 작은 비아를 많이 뚫는 것보다 큰 비아를 뚫는 게 훨씬 더 이 전류 흐름성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아 자체가 메카니컬하게 막 이렇게 구리판을 관통을 시켜서 연결한 구조가 아니라 층과 층 사이의 구리판을 화학 도금을 통해서 연결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접촉 면적이 넓어야지 훨씬 더 그런 흐름성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아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1번 질문이랑 관련된 거지만, 비아를 연결한다 하더라도 또 비아 많은 것보다는요, 그냥 저기 뭐죠? 이렇게 구리 동전 이런 걸로 PCB 관통해서 연결하는 게 훨씬 더 전류 용량 잘 버팁니다. 요거는 이제 PCB 외적 부품이라서 제가 강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여튼간에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력전자 PCB 설계는 물론 많은 주의사항이 있지만 이게 사실은 제어용 PCB나 뭐 아날로그용 PCB나 전력전자용 PCB나 기본적인 설계 철학이나 룰은 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PCB를 종류별로 나누는 게 중요해요. 종류별로 못 나눈다 또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PCB를 한 장을 할 걸 두 장으로 한다는 개념이 뭐냐면 어떤 영역을 분할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영역을 나누거나 PCB 자체를 아예 물리적으로 분리를 해서 신호적 흐름, 그러니까 누설을 통한 그런 누설 전류가 서로 이렇게 루프가 돌지 않도록 배치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절연거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사용되는 전압 신호가 약전이냐 중전이냐 강전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여하튼 간에 신호 간의 노이즈 원도 그런 패턴 간의 누설 전류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패턴 간의 누설 전류나 패턴 간의 캐패시터 성분이나 패턴 간의 어떤 저항 그런 성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신호랑 전원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벌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3W 규칙인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사용하는 와이어의 3배를 벌리는 게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되게 안전하죠. 왜냐하면 거리의 제곱배로 감쇄를 하거든요, 노이즈가. 그래서 설계가 허용이 된다면 그 사용하시는 패턴이나 어떤 신호의 그 패턴 폭 있잖아요. 그거에서 최대한 많이 벌린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핀간 거리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크게 벌려요? 라고 한다면 그 핀간 거리가 최소한의 그 유격 거리가 되겠죠.
그런 거를 최대한 반영해 주시는 게 안전한 보드 설계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압 루프를 최소화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필름캡이나 전해캡 같은 거, 특히나 이제 고주파 특성이 좋은 애들, 세라믹캡이나 필름캡은 사용하시는 하프 브릿지나 풀 브릿지 그 스위치에 그 루프 면적이 최소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규칙은 모든 그 신호에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 IC랑 디커플링 캡, 아니면 게이트 회로와 FET 사이의 거리. 이게 거리로 인한 인덕턴스 증가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대부분의 신호가 전압 신호로 주다 보니까 이 전압 신호가 아주 이상적인 조건으로 형성이 되려면 L이나 C의 성분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루프상으로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구조를 채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우리가 다양한 캡을 쓰는데요. 그 캐패시터를 혼용해서 쓰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제어보드가 됐건 전력전자 보드가 됐건, 예를 들어 같은 회사 캡보다는 그러니까 제조사가 다른 캐패시터를 섞는다든가 용량이 다른 캐패시터를 다양하게 쓰는 게 노이즈 제거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그렇게 하셔야지만 그 제조사에서 생산되는 캐패시터의 특성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이제 참 조심해야 될 게, 예를 들어 위마라고 해서, 위마라는 제조사 제품이 좋다고 해서 정말 좋냐라는 질문을 누군가 하신다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위마보다 성호전자 캐패시터를 더 추천드리거든요. 물론 이제 대외적 인지도나 자료면에서는 위마가 더 좋지만, 저는 오랫동안 실험을 하다 보니까 국내 캡은 필코전자 거보다도 성호전자 캡 더 좋아요. 개인적으로 특성이 확실히 더 좋습니다. 이거는 써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자료 대응이라든가 시장의 재고 상황이 사실은 성호전자는 그렇게 유명한 데가 아니다 보니까는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 좋은 자기가 사용하는 회로에 맞는 부품을 찾는 과정도 필요하고, 제조 방법이라든가 제조사마다도 동일 전압에 동일 용량의 캡이라 하더라도 특성이 다르다는 걸 전 알고 있다 보니, 이런 거를 여러 조합으로 좀 혼용해서 써보시라고 더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뭐 아주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고압은 무조건 절연 회로를 쓰시는 게 좋고, 이제 전자회로를 새로 하실 때마다 하시는 그때의 가장 최신 소자를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그 제어기라든가 게이트 드라이브 같은 거에 이제 전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강전 신호랑 같이 혼용해서 쓰는 제어 신호들은요, 전원이 작다 보니까 노이즈를 확실히 많이 타요. 근데 전원에 생긴 노이즈라는 건 물론 캐패시터들의 어떤 조합들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그 전원의 전압 노이즈는 무식하게 원론적으로 따지면 전원에서 전류가 굉장히 빠른 응답 속도로 넣어주거나 빼주면은 노이즈가 많이 줍니다. 확실히 많이 줄어요. 그래서 좋은 캐패시터를 쓰는 것만큼 어떤 제어 회로의 전원 용량도 그 전원 용량보다 훨씬 넉넉한 게 훨씬 더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가끔은 산업전자용 전원장치 보면 회로 대비 전원장치가 큰 것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게 이유가 다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오래 실험을 하다 보니까 그 참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런 거는 함부로 손대지 않는 게 좋아요. 여하튼 간에 좋은 캐패시터 제품을 선정하는 것만큼 그 충분한 전원 장치의 전원을 확보하시는 것도 그 제어기라든가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전원회로 구성 조합도 되게 신경 써야 돼요. 이렇게 그냥 요새는 효율 좋다고 해서 바로 그냥 벅 스위칭 스위칭용 전원 장치 그냥 하나로 팍 하지 마시고 이렇게 LDO랑 조합을 한다든가 2단 벅 구조를 한다든가 절연 전원이랑 LDO를 조합한다든가 좀 다양한 전원 조합을 테스트 해보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신호의 중간에요. 직렬로 30옴 미만? 저는 0옴이나 1옴, 22옴 뭐 이런 걸 많이 쓰는데 그 직렬 저항 넣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회로 디버깅용으로 유리하고요. 이렇게 패턴을 통해서 오는 전압 노이즈는 사실 요새는 IC가 다 시모스 공법으로 제조하다 보니까 노이즈에 취약해요. 노이즈가 세게 들어오면 그 보통 우리가 프리징이라고 해서 시모스 그 소자가 이렇게 얼어버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방어하는 그 EMC 소자들 같은 거 아니면 EMC 특성들이 강화돼서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소자들조차도 굉장히 강력한 노이즈가 들어오면 얘네들이 데미지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부품 중에선 저항이 가장 신뢰성이 높고요. 또 값도 싸고 또 그런 고주파 노이즈들은 작은 저항을 사실을 뚫고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작은 저항을 직렬로 넣어 주시는 거는 노이즈 감쇄라든가 회로를 죽지 않고 끝까지 버티게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탄탈 캐패시터는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 걸 더 추천드려요. 물론 요새는 그 넌 프레이머블 탄탈에서 불이 나면 이렇게 저항값이 커지는 탄탈들도 있는데 프레이머블이란 용어를 썼잖아요. 탄탈은 기본적으로 내전압 이상 들어오면 얘가 발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슈테지가 나요. 탄탈의 최대 약점인데 여튼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회로에 탄탈을 안 씁니다. 그냥 비싸더라도 그냥 고용량의 세라믹 캡 쓰거나요 폴리머 캐패시터 쓰거든요. 얘네들은 불은 안 나요. 적어도 터지긴 해도 터지면은 쇼테지가 될 확률보다 오픈될 확률이 훨씬 더 있거든요. 근데 탄탈은 거의 90% 이상 쇼테지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시스템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전력전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탄탈 쓰는 거는 피합니다. 물론 뭐 어느 분들은 뭐 경험상 괜찮던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쓰시면 돼요. 저는 제 철학상 쓰지 않는다는 거지 또 쓰시는 분들을 말리진 않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걸 개발하시든 간에 요새는 그 칩 제조사에서 레퍼런스 자료나 그 응용 자료 같은 걸 많이 배포를 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좀 회로 설계할 당시부터 많이 좀 참고를 하시고요. 아마 연구소에 계시면 뭐 주변의 선후배라든가 아니면 아는 분들 통해서 유사 실험이나 유사 제품을 개발한 분들이 계실 테니까는 그런 분들과 많은 대화를 하셔서 좀 그런 문제 증상들을 사전에 좀 파악하시는 걸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좀 녹화 내용이 길어져서 여기서 한번 멈추고요. 또 다른 질문 내용 또 연이어서 하겠습니다.